두 매니저들의 요구사항 가운데 협박성 메시지까지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인간적인 배신감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 처방, 그리고 진행비 미지급까지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둘러싸고 터져나온 폭로, 그야말로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나왔던 박나래 씨의 모습은 그야말로 인간 냄새나고 친근하며 따뜻하고 사람 좋은 호인 그 자체였는데요. 늘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주위 사람들을 챙기는 정 많은 누나이자 언니. 하지만 두 매니저들이 폭로한 박나래 씨의 이면은 우리의 상상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술로 비롯된 문제였는데요. 실제로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자신의 집에 수많은 연예인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즐기는 이른바 나래바로도 정평이 난 인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나래바라는 타이틀로 유튜브 채널명이 정해질 정도였는데요. 아직까지는 두 매니저의 폭로가 일방적으로 터져나온 가운데 결과적으로 핵심은 사실 여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번 이슈가 왜 터져나왔는지를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박나래 씨 전 매니저들의 폭로는 어떤 내용인가요?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나래가 매니저들을 사적으로 괴롭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특히나 술자리에 나서는 연예인들을 위해서 매니저들을 24시간 대기시켰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일까지 맡으며 가사 도우미 일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한 매니저의 경우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기도 했는데요. 박나래 씨가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또한 병원 예약, 대리 처방 등 개인 의료 관련한 심부름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주장들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아닙니까? 일단 박나래 씨가 나래바 등을 통해서 연예인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술자리를 이어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매니저들을 술자리에 대기를 시킨다거나 술 강요 등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 연예계에서는 술자리에 나서는 연예인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매니저들이 술자리를 대기하는 모습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에 나서는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과중한 업무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살펴봤을 때 이 매니저들의 주장에 과장이 있었을지언정 아예 없는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박나래 씨와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만큼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이와 같은 박나래 씨의 혐의에 대해서 이 건 이후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에피소드가 마치 심각한 상해나 심각한 폭행처럼 비춰진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양측의 감정이 극도로 나빠졌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박나래 씨가 술버릇이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대중들의 반응 역시 이 지점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일까요? 유재석 씨는 과거 박나래 씨에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술을 마시면 사고도 날 수 있고 방송하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술을 좀 끊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에피소드들은 MBC 라디오스타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박나래 씨의 절주나 단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술과 관련된 각종 에피소드들만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이시연 씨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나 혼자 산다의 회식 당시를 언급하면서 박나래를 업고 올라가서 차에 넣었는데 갑자기 좀비처럼 차에서 살아나서 너네 어디가 하더니 갑자기 너네 다 뒤졌다 라고 이러더니 우통을 올렸다 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양세형 씨는 지난 3월 짠한형 신동엽을 통해서 박나래가 술에 많이 취하면 안주를 손으로 먹는다, 술에 취해서 신발도 안 신은 채 길거리를 활보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박나래 씨 본인 역시도 방송을 통해서 술만 마셨다 하면 몸에 멍이 많이 생긴다, 내가 술에 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는 나를 저지하려다가 생긴 멍들이다 라고 자신의 술버릇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둘러싼 논란 대부분이 술로 인해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재석 씨의 조언이 현실이 된 셈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왜 갑자기 폭로하게 된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단독으로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두 매니저는 왜 갑작스럽게 폭로를 하게 됐을까? 취재를 해보니까 해당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와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함께해온 이들이었습니다. 박나래 씨가 지난해 JD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이후에도 이들의 인연은 계속됐는데요. 두 사람은 박나래 씨가 JD 엔터테인먼트를 나온 이후 새롭게 설립한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사내이사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세 사람의 사이가 가까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웠던 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측에 퇴사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회사를 그만두겠다라는 뜻을 전달했던 것인데요. 퇴사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두 매니저와 박나래 씨의 사이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등 퇴직 이후의 처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은 불이 붙었습니다. 두 매니저는 퇴사 과정에서 퇴직금을 비롯한 미정산 금액 등을 박나래 씨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매니저는 뜻밖의 상황과 마주했는데요. 박나래 씨가 직접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대신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는 노무사로부터 퇴직 처우에 대한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매니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간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웠던 만큼 박나래 씨가 직접적으로 나서 대화를 할 줄 알았는데 사전고지 없이 일면식도 없는 노무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는데요. 이후 두 매니저들 역시 그간의 술심부름 과정에서 생긴 미정상금을 비롯해서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넘어선 비용에 대한 정산, 그리고 이와 별개로 박나래 씨의 음주 과정에서 생긴 과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해들은 박나래 씨는 감정적으로 무척이나 격해졌다고 하는데요. 본인 입장에서는 두 매니저들의 요구사항 가운데 협박성 메시지까지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나래 씨는 대체 왜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을까?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나래 씨는 두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같은 날 그만둔다고 밝혔을 시점부터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다만 어떤 일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에게 퇴직금을 정산해준 이후에야 두 사람의 속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나래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박나래 씨가 새롭게 설립한 엔터테인먼트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양측은 강대강으로 맞섰습니다. 일부 지인들이 이와 같은 박나래 씨의 행보를 막아서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니저를 떠나서 그 누구보다 믿었던 지인들이었던 만큼 인간적인 배신감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논란 이후 박나래 씨의 소속사에 대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미등록인 채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박나래 측은 해당 업무는 문제 제기를 한 직원들 담당이었다.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라는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조차 허위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박나래 씨는 늘어나는 금품 요구와 함께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서 심적 부담과 함께 정신적 충격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까지 따져보니까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와 과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상황은 좀 어떨까요? 사실 박나래 씨의 소속사 측은 두 매니저의 폭로 이후에도 이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생각하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큰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사 측은 두 매니저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면서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해 왔다 라면서도 이에 따른 금액 요구 역시 점차 증가해서 수억 원의 규모에 이르게 됐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박나래 씨로부터 엄청난 갑질을 당했다는 두 매니저들의 폭로. 이에 반해 돈 없는 매니저들의 요구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는 박나래 씨의 반론까지 양측 모두 주장의 근거가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유야 어찌됐건 술자리에서 박나래 씨의 과오와 실수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사안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재석 씨의 조언대로 단주를 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